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독서량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좀 씁쓸하죠. 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면서 판단력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디지털 시대 균형 잡힌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는 사회의 저자 이정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생각이 사라지는 사회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예전에 TV를 보면 바보 상자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진다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와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정보 기술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 능력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일의 인터넷 강국이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장밋빛 미래만 쏟아내지 말고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문화사회적인 후유증이 있는가, 손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 책을 만드시기엔 계기도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을 좀 의식이 두고 썼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세계 제일의 인터넷 강국이고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양이라는 것을 수치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일인데요. CNN 인터넷판이 한국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률 그리고 이용률을 보도하면서 미래 사회가 어떤 것을가 알려면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라 이렇게 제안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의 스마트 강국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죠. 근데 또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편리성에 치우쳐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소위 인터넷 시대의 그 후유증을 스스로 좀 저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SKT 이동 통신 장애 왔을 때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 3월 20일 날 기억이 생생한데요. 우리나라 최대 가입 그 회원을 갖고 있는 SKT가 6시간이나 먹통이 됐었어요. 6시간 먹통 동안에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는데도 의사를 찾을 수가 없었고 대리기사들이 하루벌이를 망치게 되고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애인과 부모님과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하는 것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었군요. 많이 있죠. 더불어서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너무 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연필 잡기 전에 키보드부터 만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텔레비전, 게임, 인터넷 이런 것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걱정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모 신문사에서 국민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학생들이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읽기는 읽되 쉬어야 될 때 쉬고 계속해서 읽어야 될 때 계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과거처럼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일어나서 책을 읽어라 하는 것을 아예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에 길들여진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런 머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팝콘 브레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팝콘 브레인. 팝콘 브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바로 주의력 결핍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게 되면 문법적인 서열에 따라서 읽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게임에 그 인터넷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은 그 능력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저하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을 각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걱정을 않는지 다소 충격적입니다. 사실 손글씨 쓰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생각할 시간과 여유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게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꽤 오래됐습니다만 2004년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3개월 동안 왜 저글링이라고 아시죠? 저글링. 이 저글링을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의 대뇌를 조사해 봤더니 그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해마가 굉장히 커졌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런던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런던 대학의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세계적으로 그 자격증 따기가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2개월 동안 2년 동안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시험에 통과돼야 되는데 이 택시 기사들도 해마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두뇌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개선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치매가 와도 치매가 더디게 오고 또 굉장히 두뇌 활동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나는 이거가 관련해서 독서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좋겠다. 사실 독서라는 것은 바로 두뇌 훈련이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브레인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 상상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 도서관이 많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이 바로 브레인 피트니스 센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언이네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 세상에 대한 장점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디지털 시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그런 것을 많이 경고한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해외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하루에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가 감소하고 심박수가 낮아지고요. 또 긴장된 근육도 풀어진다고 합니다. 잠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책 속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각이 사라지는 사회의 저자 이정춘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